현재 순위표를 보면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나가 보도록 하죠. 자, 현재 순위표를 띄워주시죠. 자, 김동현 기자 정리를 해주시죠. 네, 한화가 12연승을 달리면서 1위를 질주하고 있고 LG도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다 싶었는데 어느 순간 3연승을 하면서 2등 계속 유지하고 하나랑 한 게임 차면 진짜 모르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또 유지하고 있고 롯데도 꽤 여러 곳에서 이게 위기 아니야? 위기일 수도 있겠는데 그랬는데 4연승 하면서 3등. 어영부영 이렇게 3강이 되는 그런 모양새가 됐고 반대로 이제 추가로 NC도 7연승 달리면서 쭉 치고 올라와서 지금 4위까지 올라온 상태고 5위와 공동 6위 삼성, KT, SSG. 여기 이제 삼성이 내려온 게 크죠. 8연패를 하면서 5할에서 마이너스 2가 어느 순간 마이너스 2가 되어 있으니까 2등 싸움을 하고 있다가 1위를 바라보니 많이 하다가 어영부영 5등까지 내려온 상태라 지금 여기는 뭔가 좀 답을 찾아야 되고 KT, SSG도 5연패를 하면서 조금 확실히 좀 기사가 꺾였고 오히려 거꾸로 SSG는 이거 떨어지겠는데 싶다가 또 2연승 하면서 올라왔고 기아는 참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5할이 참 어렵네요. 네. 기아가 5할 마이너스 1까지 갔다가 또 빠지고 두산도 지금 뭔가 단단히 꼬이는 모양새고 키움은 뭐 별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일단은 한화에게 이제 수입패를 당하면서 또 역시 3연패 계속하면서 1위와 15.5경기 정말 좀 많이 이제 크게 시즌 초반치고는 많이 벌어진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순위표에서 이제 3강 구도가 시즌 초반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 밑을 이제 4경기 반 차이로 NC가 추격을 하고 있고 이 4팀이 모두 연승을 달리고 있다는 게 가장 이 성적표에서 도드라지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까도 순위표 막 이렇게 그물처럼 엉켜 있다라고 했던 거를 그러니까 순위표를 잘 보시면 지금 다 연승 아니면 연패잖아요. 네. 최소 2연승, 2연패 이런 식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밑에서 올라가는 팀이 내가 올라가려면 위에서 져줘야 되는 건 당연하게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 어느 팀이든 그 과정을 밟는 팀이 나오니까 내가 올라갈 수 있고 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그런 형상인데 유독 작년보다도 더 연승 연패가 많은 것 같아요. 시즌 초반에. 단장님은 어떠세요? 그게 지금 키움 때문에 있는 현상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작년 야구가 1위 팀이 6할, 이제 최하위 팀이 4할을 찍었잖아요. 네. 이게 가장 이상적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 6할 이상의 3팀. 키움은 지금 3할도 지금 3할 1위니까 네. 겨우 좀 유지하고 있는 수준인데 강팀은 약팀을 확실하게 후드려 패야 돼요. 지금 하나가 그렇게 한 거예요. 네. 근데 기아는 그 목요일 경기 507 대첩이라는 표현이 나올 네. 정도로 그날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 경기는 저도 이렇게 TV로 보고 있었는데 이 경기는 뒤집힐 것 같은 분위기가 아닌데 8회 초에 득점이 났잖아요. 근데 8회 말에 8점 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기를 하면은 이게 약팀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아가 그 고비를 못 넘어가는 거죠. 사실. 그날 완전 충격과 공포였는데 네, 저 네. 고척에 있었거든요. 거기 관중들 저는 표정이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저쪽 3루 쪽이 기아 쪽이니까 기아 팬들이 많았을 텐데. 기아 팬 많았죠. 네. 매진이었으니까. 근데 10점 11점 내고 와 하는데 8회 갑자기 김태진한테 말로 없는 말 때까지는 그래도 그 정도면 이제 마무리 올라와서 막으면 되지. 그런데 최조한한테 빵 역전. 광주 생각 나죠 또 초반에 최조한한테 저승타 맞고 졌잖아요. 그러고는 이제 1점 차니까 또 어떻게 안 될까 하는데 9회 초 너무 허무하게 그냥 끝나버려가지고 그 저쪽 그 3루 쪽 제 기억으로는 3루 쪽 계신 분들이 역전이 되는 순간 꽤 많은 분들이 일어나셨던 기억이 좀 나요. 네, 일어나셨던 기억이 좀 나고 그 경기가 올 시즌 기아 시즌을 통틀어서 여러 의미로 크게 작용할 수도 있는 경기가 아닐까. 네. 그러니까 이게 상위권에 가려면 약팀을 확실하게 잡아야 되거든요. 지금 롯데가 키움 3연전 2번 다 이겼잖아요. 그렇죠. 다 수입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플러스 8을 하는 원동력이 그거거든요. 근데 기아도 반등을 하려고 했으면 키움 3연전을 다 잡았어야 돼요. 그쵸. 그러면 그 기운이 그러니까 문화까지 이어질 수 있었거든요. 네. 거기서 충격적인 역전패를 당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아가 좀 요새는 제가
갸우뚱하게 되더라고요. 네. 네. 기아 얘기는 조금 있다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고 그 위에서부터 좀 살펴보면은 일단은 LG 계속해서 루징 시리즈 하면서 그동안 벌어놨던 걸 많이 까먹었는데 그래도 3연승 하면서 계속해서 한화의 거리는 벌어지고는 있지 않는 모습이긴 해요. 네네네. 현재 LG의 모습은 어떤가요? 어린이날 3연전 때 두산한테 루징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아직은 이렇게 조금 그렇게 올라온 상황은 아닌데 고무적인 거는 홍창기, 문성주, 문보경 여기서 지금 이제 그렇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좀 희망적이죠. 타격이 조금씩 살아나고 네, 있다.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홍문이 앞에서 휘저어주면 네네. 네. LG는 경기 쉽게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됐잖아요. 1번 홍창기로 돌아온 게 얼마 안 돼요. 네. 6번 7번 치다가 문성주는 부상으로 빠져 있는 시간도 길었으니까. 근데 이제 앞쪽에서 휘저어주니까 그리고 문보경 얼마나 타격하기 편하겠어요. 네. 내가 타석만 서면 주자 한두 명씩 깔려 있는데 음, 땅 치면 1점, 멀리 치면 3점. 얼마나 경기 그러니까 LG로서도 앞에 1, 2, 3, 4, 5번 쪽에서 다득점이 되면 그렇다고 LG가 마운드가 약한 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발 싸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팀이거든요. 그러면 경기 운영이 참 쉽죠. 감독이나 벤치에서도 그걸 딱 한참 그게 안 되다가 한 2주 정도 그게 안 되다가 이제 다시 뭔가 소위 말해 아구가 맞아 들어가는 그런 이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그리고 3위에는 우리 롯데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더블헤더까지 1승 1무로 장식하면서 4연승 달리고 네. 있어요. 사실 롯데는 지난주에도 똑같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 불안한데 네. 불안한데도 꾸역꾸역 어떻게 네. 이기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오늘도 이기지 않겠어랑 오늘도 이길 거야는 좀 결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정도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롯데는 오늘 되겠나 이렇게 시작하는데 네. 꼭 돼. 그러니까 뭐 사실 마운드도 불안하고 그렇다고 불펜이 굉장히 탄탄한 것도 아니고 오로지 지금 타격의 힘으로만 네네. 꾸역꾸역 이기고 있습니다. 네. 팀 타율 1위고 OPS 2위 팀인데 네. 근데 특이한 거는 지금 부상 선수가 좀 적지 않거든요. 맞아요. 적지 않은데 잇몸 야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그리고 제가 롯데 올 시즌에 어제까지 이제 주간 승률을 보니까 그 개막 2연전 때 LG한테 그냥 개박살났고 네. 그거 빼고는 그 뒤를 보니까 다 괜찮아요. 네. 지금 딱 그 주간 승률이 네, 나오고 주간 있는데 승률이, 예. 그러니까 3월 20일, 23일 그 두 번 다친 네. 거. 요거 빼고는 그 다음에는 뭐 잘해야 마이너스 1. 네. 계속 5할 승률 이상을 해왔습니다. 5할 이상은 계속 예, 지키고 예. 있다. 되게 꾸준해요. 예, 그러니까 보통 이 롯데 하면 좀 되게 좀 기복이 있는 팀이잖아요. 네. 그렇죠. 실제로 이 주간 승률을 보면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보면은 플러스 8이잖아요. 네네. 성적이. 네. 그중에 6개는 키우면서 얻은 네, 거고 네, 네. 나머지는 한 5할을 그러니까 네. 절반 정도 승리를 거두고 한두 개 정도 더 이긴 정도. 네. 근데 그걸 네. 꾸준히 계속 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예. 그 이제 롯데 팬들 혹은 롯데 경기를 보시는 모든 분들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왜 이렇게 불안하지? 불안하지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결국 마운드거든요. 네. 마운드가 뭔가 막 시작부터 시원하게 빡빡빡 막 무술점 막 이런 게 잘 없잖아요. 2점씩 주고 3점씩 주고 또 타선이 따라가고 그리고 제일 한 8회 되면 정철원 나와서 맞고 9회 김원중 나와서 맞고 이기는 그런 경우가 좀 많다 보니까 막 이러면서 봐야 되잖아요 경기를. 그러니까 이게 힘들 수는 있는데 사실 흥행으로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경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아니 저는 롯데 야구를 한다고 봐요. 롯데가 이게 사실 전통적으로 공격 야구거든요. 그렇죠. 지금 공격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야구를 하는 게 롯데의 부산 그 야구 팬들한테 정서에 맞는 거예요. 가장 지금 롯데 야구를 하고 있다. 근데 지금 부상 선수가 많아도 잇몸 같은 선수들, 뭐 이호준이나 뭐 장두성이나 투수는 어제 같은 경우는 이민석, 네. 예, 이민석 선수가 6이닝 1실점으로 데뷔 처음으로 이제 퀄리티 스타트를 했잖아요. 또 그 앞에는 김강현이라고 네. 또 이렇게 불펜 투수인데 좀 거의 무명의 선수인데 이 선수가 또 데뷔 첫 승을 했습니다. 그 지금 ERA가 3.04예요. 이런 선수들이 지금 요소요소에 있으면서 네. 팀을 지금 잘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맨 앞에는 우리 세웅 형이 있습니다. 네네. 9경기에 나와서 8승. 네. 네, 네. 현재 다승 부문 1위입니다. 네네. 야, 지금 42경기 치렀나요? 롯데 같은 경우에 42경기 중에 벌써 8승 페이스면은 박세웅
이번 시즌은 진짜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죠. 네. 사실 박세웅 같은 경우는 항상 작년까지는 아쉬움이 있는 선수잖아요. 아 참 아쉽다. 이 선수는 갖고 있는 공은 상당히 좋거든요. 네. 상당히 좋은데 뭔가 좀 이렇게 주눅든 것 같고 그런 모습인데 올해 이제 좀 달라진 게 저도 이게 궁금해갖고 제가 보는 눈도 있지만 이제 그러니까 전문가들 네네. 저는 전문가는 아니니까 이제 타구단의 이제 그런 뭐 투수 코치나 전력 분석이나 이런 분들한테 좀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네. 의견을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한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체적인 투구가 공격적이다. 작년에는 3보 투스트라이크가 많았는데 올해는 유리한 볼 카운트를 선점을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포크볼이 더 강해졌대요. 그러니까 카운트를 빨리 잡으니까, 그러니까 노볼 투스트라이크, 그러니까 원볼 투스트라이크에서 이제 강한 포크볼을 던지니까 타자들이 이제 말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볼을 이렇게 좀 많이 던졌거든요. 작년까지. 네. 그러니까 유리한 볼 카운트에서 포크볼이 더 효과를 보인다. 그러니까 볼 카운트를 유리하게 끌고 가는 게 가장 주요를 하고 있다 그러고 또 다른 한 분은 뭐라고 하냐면 본인은 똑같은 것 같은데 그 박세웅이 던지는 거 보면 선수들이 타석에 들어가 보니까 직구가 좋아졌다고 그러는데요. 예, 그러니까 변하고 살고 네. 직구가 좋으면은 변하고 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박세웅 선수는 사실 이 정도 하는 게 맞는 선수예요. 원래 그렇죠. 갖고 있는 게 많은 네, 선수였는데 네. 지난 시즌 박세웅 선수에 대한 평가 기억나는 게 그 이제 섬세하다. 네.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멘탈이 그렇게 강하진 않다라는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사실상 갖고 있는 스태미너, 자질, 구속 모든 게 괜찮은 선수인데 네, 네. 그러니까 마음가짐만 바꾸면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네. 선수다라는 지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드디어 이번 시즌에서 다시 한번 꽃을 피우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죠. 네. 네, 박세웅 선수가 지금 이제 데이비스하고 박세웅이 원투펀치잖아요. 네. 그 역할을 하면서 나균환도 그냥 5할 승률 정도로 할 수 있는 그런 피칭을 하고 있으니까 롯데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는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네. 불안불안하면서도 우리 세웅 형 덕분에 네. 네, 잘하고 있는데 엊그제 있었던 경기 후 인터뷰 보니까 1실점인가 했잖아요. 네. 전반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진짜 강해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면은 꽤 6과 3분의 1이닝 정도 던졌던 네. 걸로 기억하는데 만족할 법도 한데 진짜 아직 배고프구나. 네. 네. 6.1이닝 8K 비자책 1실점. 네. 그러니까 지금 투수 위주의 그러니까 투수력이 좀 강한 팀, 이 투수력은 강한데 타격이 좀 약한 팀. 하나, KT, SSG가 이런 부류고 네. 반대로 타격이 강하고 투수가 좀 불안한 팀이 롯데하고 NC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이게 좀 상반된 팀이죠. 상반된 팀인데 일반적으로 보면 투수력이 강한 팀을 더 안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네. 예, 이 팀들은 그래도 오래 갈 것 같다. 네. 근데 반대의 팀은 좀 불안하다. 불안하죠. 예, 방망이는 사이클이라는 게 네, 있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네. 네. 불안하지만 오늘도 역시 이번 주도 역시 1위1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그 롯데가 잇몸 야구 이가 없으니 잇몸으로 이렇게 잘하고 있다고 했는데 진짜 잇몸 야구는 NC입니다. 예. 강철 이가 잇몸이죠, 많이 강철 빠졌는데 네. 잇몸으로 너무 잘 씹어. 네, 네. 네. 너무 잘 씹어요. 이렇게 잇몸이 단단할 거라고는 잇몸이 이 정도로 튼튼하구나. 사람의 잇몸이 이 정도였습니다. 지금 7연승째인데 이게 1688일 만이라 그래요. 예, 2020년 20년 우승할 때. 우승할 예, 때. 네. 그때 이후로 7연승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NC도 천재환 같은 선수가 그러니까 김태견한테 그러니까 역전 네. 프로 홈런 치고 좀 어제도 홈런 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타격은 확실히 제가 볼 때는 이호준 감독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그 같은 그러니까 트레이드한 것도 아니잖아요. 같은 멤버인데 그 멤버들이 좋아졌어요. 뭐 천재환도 그렇고 한석현도 그렇고 이런 선수들이 좀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박건우 효과가 생각보다 있더라고요. 작년에도 NC가 불부상인 상황에서도 이제 계속 버티다가 박건우가 부상으로 이제 시즌 아웃 되니까 그냥 나락으로 빠지더라고요. 네. 근데 NC가 초반에 이제 박건우가 빠지면서 좀 안 좋다가 이제 다시 좀 최근에 복귀했잖아요.
특별히 뭐 그렇게 두드러지진 않지만 이게 좀 팀의 좀 상승 효과가 좀 있어 보입니다. 네, LG가 이렇게 7연승을 거두고 삼성이 이제 8연패를 하면서 두 팀의 순위가 바뀌어 버렸는데 보니까 지난 5월 2일에 두 팀이 7경기 차였다고 그래요. 네. 네. 네, 그렇죠. 근데 이게 한 경기 반 지금? 0.5경기죠. 0.5경기 차로 8연패와 7연승을 그러니까 했으니까. 8연패와 7연승이니까 딱. 네, 네. 네. 그러니까 오늘 정세영 기자 왔으면 참 얘기할 게 많은데. 네, 그래요. 정세영 기자가 꼴찌를 예상했잖아요, NC. 자, 그래서 도망을 간 겁니다. 왜 안 왔겠어요? 네. 얼마나 바쁘길래 안 왔겠어요? 네, 그 야구도 없는데 오늘. 오늘 또 딴 데서 또 네, 있겠죠. 그 예상대로라면 전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돼요. 네. 지금 하나 1등하고 있는데. 자, 김동현 기자의 네. 이제 고향이자 또 담당 구단이 그럼 삼성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도록 하죠. 문제가 뭐라고 보세요, 일단? 결국 시즌 전부터 계속 나왔던 불펜인데 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부족한 불펜을 선발 강화로 이제 다른 쪽으로 메운다라는 전략으로 최원태 선수를 데려갔고 선발진은 뭐 그나마 좀 잘 굴러간다고 생각했는데 후라도 레이스를 내고 져버리니까 네. 최원태를 내고도 져버리니까 그 불펜 사실 선발이 또 뭐 막 어마어마하게 못했냐 물론 후라도 선수는 아쉬움이 남았지만 뭐 또 비등비등하게 가다가 또 불펜이 불을 질러서 또 재역전패를 당하고 이런 식으로 가니까 결국 돌고 돌면 방망이는 언제나 이게 있거든요. 네. 그 라팍 쓰면서 뭐 어제 경기 같은 경우는 뭐 디아즈 선수 홈런도 나오고 김영우 선수 홈런 나오고 해서 또 리드를 잡았는데 또 어영부영 그걸 또 지키지를 못하고. 근데 초반에 소위 말해 각광을 받았던 이재희 선수라던가 뭐 이런 그 김무신 선수도 수술로 빠지고 그렇게 갖다 없는 살림에 자꾸 부상이 누가 아파서 나오니까 부상자가 나오니까 이 뭔가 불펜에 소위 말해 믿을 만한 카드가 점점 좀 빠져 있는 지금 오성환 선수도 없다 보니까 결국 마무리도 바뀌었죠. 김지현 선수가 이제 내려오고 이호성 선수가 올라가는 걸로 했는데 그것도 좀 더 봐야 돼요. 자, 일단은 사실 라팍에서 경기가 펼쳐졌기 때문에 좀 이 부진의 고리를 끊는데 기대를 한 분들이 많았습니다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연패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펜이 불안하고 약하다라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사실 삼성의 불펜 물론 이제 그 선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번 시즌을 준비를 해서 약한 불펜을 보충이 좀 덜 된 거는 사실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얼굴들에 대한 기대가 꽤 컸어요. 그리고 시즌 초반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예. 그럼요. 근데 결국에는 이게 경험에서 나오는 걸까요? 부상이 크죠. 부상이죠. 사실 이게 그 올 시즌 들어가기 전에는 삼성 불펜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라고 네.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게 기존 이제 경험 많은 베테랑에다가 이제 지금 김무신 그다음에 이제 배찬승. 이재희, 배찬승, 이호성 이런 선수들이 조금 가세하면서 좀 밸런스를 맞춰줄 것 같다. 친구의 조화를. 근데 여기 지금 상당 부분이 부상 이탈해 버렸어요. 이재희하고 김무신이 빠진 게 좀 타격이 큽니다. 그들은 시즌이 날아가는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시즌 아웃이니까. 그게 소위 말해 150 이상을 던지는 파이어볼러 그것도 오른손 정통파 파이어볼러가 두 명이 쑥 빠지면서 갖다라 왼손도 배찬승 하나 정도밖에 없는데 물론 이제 백장현이라는 베테랑 카드가 이제 불펜에서 뭐 괜찮은 모습 혹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빠진 카드가 자꾸 눈에 아른아른 거리죠 지금 삼성은. 그렇죠. 김무신이 이탈할 때까지는 그래도 뭐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 싶었는데 네. 이재희 빠진 게 좀 컸어요. 커요. 네네. 그 삼성에서는 이쯤 되면 이제 오승환 다시 올리는 방안도 고려를 하고 있나요 혹시? 오승환 선수는 이제 불펜 피칭 단계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3월 초쯤에 어머니께서 조금 유독하셔서 조기에 귀국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프링 캠프가 거기서 스톱이 된 거죠. 그리고는 모친상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추스르는 시간이 필요해서 시즌은 겸약했지만 오승환 선수는 캠프 말미부터 시범 경기까지 과정을 지금 밟고 있는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사 나왔는데 뭐 피처스 등판 막 완창 무너지고 몸이 안 만들어지면 오승환 이거 보고 안 돼요. 그러면 다시 몸을 만드는 과정을 다시 거쳤고 이제 불펜 피칭 단계라고 하니 지금 삼성이 뭘 가릴 단계겠습니까? 그쵸. 오승환이 괜찮다고 그러면 올려야지. 네. 그래서 뭐 언제가 될지는 뭐 누구도 알 수 없지만
괜찮다라는 사인이 올라오면 뭐 무조건 일본 콜업할 거예요. 이게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는 뭐 컨디션이 나쁜 수준이 아니라 빈 공간이 많기 때문에 네. 그거를 메우는 자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이 그래서 5위로 떨어졌고, 자, 그리고 아까 이야기 못한 기아 얘기를 좀 더 많이 해보도록 하죠. 자, 기아가 6위까지였나요? 5위까지였나요? 가장 많이 올라왔을 때가 6위까지였던 것 같은데 결국 다시 또 8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예. 내일을 내고도 졌다는 게 좀 많이 뼈가 아픈데 이게 결국 그 57 대처? 네, 507. 507? 네. 예, 507의 여파일까요? 그거는 뭐 단정지을 수는 없는데 네. 내일하고 폰세가 붙은 적이 있었잖아요, 광주에서. 네. 예, 그런 경기 대등하게 끌고 가다가 그 경기도 졌는데 그렇게 졌으면 또 모르겠는데 내일이 완전히 개박살 났어요. 그렇다고 SSG 타선이 강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컨디션이 좀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타격도 뭐 사이클이 있지만 투수도 다 사이클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흐름상 이 507 이후에 또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또 데미지가 더 커진 거죠. 네. 기아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이게 이제 뭐 해설가나 그러니까 야구 해설위원들이나 야구 관계자들이 이전에는 기아는 그래도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제가 얘기를 해보면은 다 갸우뚱하더라고요. 네. 조금 바뀌었습니다, 사람들 얘기가. 쉽지 않겠는데라는. 대신에 네. 방송에서는 얘기를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네. 네. 왜요? 좀 조심스럽잖아. 욕 먹을까봐? 네, 하여튼 뭐. 똑같이 얘기하면 그런 거죠, 뭐. 네, 예. 하여튼, 그러니까 좀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제. 네. 그리고 진짜 아까 뭐 어떤 팀은 하늘에서 도와주는데 여기는 진짜 이렇게 하늘도 야속하지 예. 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따가 뭐 부상 이슈에서 다뤄보겠습니다만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하는 이런 황당한 경우도 벌어졌어요. 우회전하는 차가. 예. 그래서 이게 경기 중에 다쳤다면은 차라리 조금 덜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싶기도 합니다. 그렇죠. 저도 예전에 SK 때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 당한 선수를 봤거든요. 네. 그 선수가 유망주였어요. 타자였는데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 당하면서 이제 그 다리 쪽에 이제 그 골절상 아이고. 당하면서 이 선수가 그 은퇴할 때까지, 그러니까 은퇴를 빨리 했습니다. 빨리 했는데 이제 못 뛰는 거예요. 이게 주력이 완전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야구 선수로서의 실력이 이제 급락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그 당시에도 제 기억에 뭐 조금 횡단보도 뭐 스마트폰을 보고 가고 있었다나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하여튼 이게 프로야구 선수는 그런 것도 다 생각하면서 몸 관리를 해야 되더라고요. 일반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몸이 재산이고. 예, 몸이 재산이니까. 예. 황동화 같은 경우 완전 황당한 사고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이게 뭐 음주교통 사고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또 허리 쪽이라 또 네. 이게 걱정이 되는 게 뭐 뼈가 완전히 부러진 건 아니지만 어쨌든 골절이기도 하고, 그러면 그게 뭐 뼈가 뭐 골절됐다 붙으면 더 강해진다고 하지만 다시 몸을 만드는 과정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근데 재활이 이게 또 다른 부상도 아니고 네. 교통사고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있잖아요. 언제 어디서 네, 무슨 후유증이 후유증이 발생할지 있기 모르기 때문에 때문에. 이게 네. 딱 그때 느끼는 거하고 또 시간 지나면 또 후유증이 또 있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피칭이라는 게 또 얼마나 네. 예민한 작업입니다. 그렇죠. 밸런스 조금만 안 맞아도 네.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구단의 걱정은 당연한 거고, 그리고 황동호가 잘하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직전 등판 5이닝 실점 잘 던지고, 윤영철 선수가 조금 안 좋을 때 황동화가 나와서 메워주면서 그동안 선발 최근 3번 4번 나가면서 투구수 계속 올려서 이제 5이닝을 막는 단계까지 투구수를 99까지 올려놨는데, 그것도 하고가 나서 뭐 6주 8주 얘기가 나오니 보조기를 차고 시간을 보내면, 저도 몇 년 전에 지하철 계단 내려가다 이렇게 쿵 했는데 척추 골절 있었고, 아이고. 이렇게 보조기를 차고 달 반 정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달 반 동안 집에서 서서 근무하고, 네. 그리고 한 달 반 정도 지나서 실제 다시 찍으니까 붙었다 그래서 이걸 뗐어요. 근데 밖에 나가는데 정확하게 30분 정도 뒤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못 움직이겠는 거예요. 몸을 이제 소위 말해 우리는 이제 프로 선수처럼 재활 과정을 밟을 수가 없잖아요. 이만하면 괜찮겠지 해서 잠실구장을 나갔다가 지하철에서 정말 쓰러질 뻔해가지고 다시 내려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운동선수니까 저보다 근육량이 훨씬 많고 또 뭐 몸도 훨씬 좋겠지만 어쨌든 그 힘든 과정을 다시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혹시 어디가 좀 이런 게 어느 순간 큰일 나요 진짜. 네. 네. 근데 이게 운동선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 선입견이 있는데 운동선수는 몸이 건장하고 몸이 다 좋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좀 안 좋은 데가 많아요. 왜냐하면 몸을 막 쓰기 때문에 많이 쓰기 많이 때문에 쓰죠. 예, 좀 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네. 물론 이제 우리 몸은 쓰면 쓸수록 발달은 되는데 네. 동시에 발달되는 동시에 사용 기한이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그럼요. 사용 기한이 네.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네. 뭐 그게 누군가는 조금 더 길고 조금 짧을 뿐이지 모두에게나 다 사용 기한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 김동현 기자 같이 몸을 안 쓰는 분이 오히려 몸이 건강할 수도 있어요. 제가요? 그 비유는 본인한테 빗대도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제가 잔병이 없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잔병치를 겁나요. 예, 저는 예, 병원을 잘 안 가요. 오, 네, 사실. 묘하게 튼튼해요. 예, 예. 몸을 안 쓰니까. 저는 예. 의료비 굉장히 많이 지출하는데. 알겠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에는 김도영 선수 복귀했지만 네. 뭐 황동화 선수 이슈도 있고 그리고 지금 나오는 뭐 네일 선수의 부진도 그렇고 위즈덤도 허리 통증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제 뭐 허리 통증으로 예. 교체됐나 그랬던 걸로 봤는데 저는 이제 약간 그 보호 차원 교체였던 것 같으니까 내일 경기 출전이 어떨지는 또 봐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기대할 만한 호재가 없다는 게 기아 입장에서는 더 캄캄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나성범만 좀 있었어도. 그렇지, 나성범 예. 선수가 있구나. 예. 종아리라 거기가 또. 네, 그러니까 공교롭게 김도영 돌아오자마자 나성범이 나가버려갖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탄력이 붙었어야 되는데 네. 딱 그게 안 돼버렸잖아요. 김도영 왔다 자 시작하는데 갑자기 옆 사람이 쓰러져 있어. 예. 근데 작년에는 이게 됐었거든요. 네. 예, 누가 빠지면 누가 해주고. 그럼요. 예, 뭐 나성범이 빠지면 최용호가 해주고, 예. 최용호가 빠지면 누가 해주고, 서로 품앗이 하듯이 됐는데 이번에는 또 이제 그거의 바탕이 될 수 있는 불펜력도 미진하고 네. 그러다 보니 여러모로 지금 좀 희망이 안 보인다, 답답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지난 주말에 펼쳐졌던 기아와 SSG의 경기는 최정 선수가 이제 500홈런 그 금자탑을 쌓을 것인가 라는 그 기대감에 더 화제를 모았었습니다. 일단은 499호까지 터진 상황이고 이번 주 중에는 나오지 않겠어요? 네, 뭐 몰아치면 또 한도 끝도 없이 몰아치는 선수라 네. 뭐 바로 내일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장성은 또 문학이기도 하니까 500개가 참 일단 KBO 리그는 물론 이제 이승엽이라는 논의 케이스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KBO 리그만 놓고 보면 500호는 이제 역대 1호가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좀 아마 본인은 빨리 했으면 좋겠다 싶을 거예요. 아마 이런 거 이제 빨리 훌훌 털어버리고 네. 그냥 경기에 집중하는 게 단장님 나을 것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기록에 집착하는 선수가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네. 실제로 이게 장기화되면 네. 신경 많이 쓰거든요. 같아요. 아니요. 그렇죠. 장기화되면. 네. 네. 근데 그러니까 반드시 500홈런을 쳐야 돼 이런 개념보다는 그냥 빨리 끝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자꾸 신경이 쓰이면 뭐 이렇게 깔아줄 수도 있겠지만 연속 시즌 10홈런 제외하면 뭐 기록에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막 애착을 갖고 이런 스타일은 또 아닌 선수라. 그리고 오자마자 시작한데 벌써 4개니까요. 9경기에 4개니까 홈런 확실히 타고난 선수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본 것 중에 하나가 그 468호 홈런이었나? 네. 그 홈런 볼을 준 팬이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사은품을 줬나 봐요. 네, 그 홈런 공에 대해서 뭐 그렇죠. 이제 SSG 계열사에서 네, 스타벅스 네. 쿠폰 주고 네. 일주일 전인가 열흘 전에 그 마지막 쿠폰을 썼다고 아, 매일매일 그 쿠폰을 쓴 거를 인스타에 올린 거예요. 진짜. 예, 심지어 기아 팬이야. 네, 맞아요. 기아 팬이 잡으셨어요. 기아 팬이야 심지어.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SSG 팬들도 인정한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알뜰살뜰하게 쓰면서 항상 제목은 최정 선수 고맙습니다. 네. 그 스타벅스 컵을 항상 올리면서 최정 선수 오늘도 고맙습니다. 400 며칠째. 그거를 먹을 때마다 매일 올렸어요. 매일. 매일 올렸어요. 네. 그거 쓸 때마다 올린 거예요. 그분- 근데 이번에 500호 홈런 볼의 주인공도 혜택이 어마어마합니다. 1,700만 원어치가 지금 네. 그- 지금 보니까 뭐 굉장히 뭐가 많습니다. 스타벅스에서도 일단 100만 원어치? 네. 자, 화면 한번 키워 주시겠어요? 네. 자, 보면은 뭐 라이브전 시즌 티켓 2매에 뭐 그리고 스카이박스 한 번, 뭐 사인 배트 그리고 신세계 상품권 100만 원. 네.
이모티콘 150원. 그 이제 이마트 이모티콘 말하는 겁니다. 네. 이마트 모바일 상품권 네. 150만 원, 쓱닷컴 150만 원, 스타벅스 100만 원, 다이나픽 100만 원. 와. 지금 뭐 저 공주로 제가 공주로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요. 요거 저 정도 그러니까 500호 역대 최초라는 상징성을 고려하면 네. 저 정도는 쌓아줘야죠. 그렇죠. 네. 네, 진짜 통 크게 하면 쏠 것 같은데 아마도 그래서 500호 터지기 전까지 무조건 SSG 경기는 매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매치업이 뭐 그렇게 나쁘지 않고 그리고 일단 SSG 팬들은 저 공에 대한 좀 꿈과 희망을 품으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뭐 매진보다는 그 외야 쪽의 관중이 발발발 하겠죠. 네, 저쪽 좀, 왼쪽 네, 왼쪽은 네. 옛날에 이승엽 선수 그 56호인가 칠 네. 때는 그때 잠자리채가 잠자리채 있었어요. 등장했잖아요. 맞아요. 네. 오른쪽 외야부터 네. 차는 네.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최정 선수가 그러니까 우측으로 홈런은 거의 없거든요. 잘 없죠. 중앙이나 이제 좌측의 네. 홈런이니까 요쪽에 좀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자, 기아 SSG까지 나왔는데 자 그리고 KT와 두산 얘기도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아 두산은 좀 나아질 것 같다. 네.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라고 했는데 이게 뭔 일입니까? 두산하고 좀 기아가 좀 공통점이 있는 게요. 네. 두 팀 다 외국인 선수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괜찮아서 작년보다 야구를 잘할 것 같은데 오히려 못해요. 예, 국내 선수들이 이제 부진하잖아요. 네. 그리고 두 팀 다 작년에 불펜이 좋았잖아요. 불펜 전력만 놓고 보면 리그 1, 2위를 다툴 수 있는 그런 팀인데 두 팀 다 불펜이 완전히 지금 떨어졌습니다. 네. 완전 떨어지고 지금 두산은 뭔가 안 맞아요. 이게 좀 뭔가 좀 이렇게 아구가 안 맞는다고 해야 되나? 이게 뭐가 이렇게 좀 투타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네. 표현을 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벤치에 작전도 엇박자가 이렇게 많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뭔가 지금 안 맞아요. 아니 이게. 그 LG와 이제 어린이날 3연전 그래도 위닝으로 가져가면서 부활의 네. 부지를 당기는구나. 네. 이승엽 감독 괜찮겠다. 네. 당분간은 살아남을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또 아닌가 바로 이어진 3연전 만에 또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게요. 네. 어린이날 3연전 이제 상대가 LG니까 위닝을 가져갔잖아요. 그 여세를 이제 그 NC가 좀 약하니까 이제 그 다음 경기에서 김태경 선수가 역전 투런을 맞았잖아요. 이게 너무 충격적이에요. 사실 네. 그 경기 그냥 쉽게 딱 끝냈으면은 그 다음 경기도 주말 그 2차전, 3차전도 뭐 최소 1승 1패를 네. 가져갔을 텐데 네. 거기서 결국 1무 2패를 했죠. 예, 그러니까 뭔가 좀 됐듯 하면서 안 되는 그런 상황. 자, 그리고 팀 분위기도 별로 안 좋은 게 네. 엊그제 경기에서 코라빈 선수 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네, 눈을 의심했네. 예. 6실점에 사삭 7개였나요? 네, 그렇죠. 예, 어제 6실점에 사삭 7개. 그러니까 1회 초에 1회에 네. 이제 두산이 상대팀 이제 NC가 실책이 2개 나오면서 4득점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흐름은 쉽게 끌고 가야 되는데 바로 또 6실점을 한 거예요. 역전당했잖아요. 그러면서 코러빈 선수가 어제 공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네. 어제 자체가 평소 컨디션보다 많이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좀 예민하대요. 예민한 성격인데 이제 그날따라 또 이렇게 좀 컨디션도 안 좋으니까 그래서 조금 그런 행동을 좀 한 것 같다는 분위기더라고요. 팀 분위기도 안 좋은 상황에서 이런 일까지 벌어지니까 이제 네. 팬들은 더 화가 잔뜩 네, 나는 네, 상황입니다. 네. 사실 그리고 뭐 프로 선수로서 이렇게 안 되는 날이 있을 수 있죠. 네, 네, 얼마든지 네. 사람 성격이 예민할 수도 있고. 네. 근데 뭐 제가 만약에 오늘 기분이 안 좋고 컨디션이 안 좋아, 네. 뭔가 좀 안 풀려, 자꾸 멘트가 씹히고 막 이래요. 네. 그렇다고 제가 막 하면 욕을 바가지로 먹겠죠. 네, 그렇죠. 네. 네. 네, 저거 기본도 안 돼 있는 놈이 저거 네, 네. 어디 막 이렇게 네. 건방 시건 네. 예. 이제 약간 코로빈 선수도 이런 것들은 이게 한국과 미국의 문화 차이에서 오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이제 그러니까 팀 내 분위기가 더 어수선한 거 아닌가? 네. 예, 뭔가 선수들을 잘 몰켜졌고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좀 듭니다. 뭔가 이게 일단 코러빈 선수의 행동만 딱 놓고 봤을 때 잘못된 게 당연히 맞고요. 그 시즌 초반에 박병호 선수랑 좀 있었잖아요. 뭐 거의 뱅클 넣을 뻔했던 상황까지. 그러면 그거랑 이거랑 같이 엮어버리면 저 친구가 인성이 좀 이렇게 갈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네. 그거를 좀 더 넓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넓게 보면 아 지금 두산이 분위기 수습이 안 되나? 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러면 자꾸 지고 좀 경기 어렵게 가고 그러면 선발이 딱 어빈이 잘 던지면 너무 좋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닌데 그러면 감독은 결정을 해야죠. 바꿔야 된다. 바꿔. 근데 얘는 이 상황이 마음에 안 들고. 근데 그게 밖으로 표출될 정도로 막 짜증을 내고 이러는 거면 더가웃에서 혹은 클럽하우스에서 통제가 안 된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어빈을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선수가 없다면 팀에서 그래 난 내 할 것만 할래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만약에 되어 있다면 그게 더 큰 일인 거거든요. 그렇죠. 예. 사실상 인성 문제보다도 더 큰 일이죠. 그럼요. 예. 자, 두산 1주 만에 다시 한번 또 약간 암울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KT는 왜 이러는 걸까요? KT는 어떻게 보세요? KT는 마운드는 괜찮거든요. 예. 선발 5명 잘 돌아가고 오은석 선수가 SSG 했을 때보다 훨씬 좋아요. 지금 뭐 4승 2패에 뭐 ERA도 좋고 그다음에 불펜도 괜찮거든요. 불펜 박영현 선수가 작년보다 조금 떨어졌긴 하지만 나머지 또 불펜 투수들이 손동현이나 원상현이나 뭐 김민수 이런 선수들이 괜찮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타격이에요. 타격이 KT 하면 로하스하고 강백호가 터져야 되는데 이 선수들이 계속 부진한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슬럼프인가? 요새는 이게 너무 길어지니까 슬럼프가 아니고 뭐 이게 지금 실력인가 싶을 정도로 네. 두 선수가 공통점인 게 지금 로하스가 3, 4월 달에 2할 6푼 1, 2였어요. 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로하스는 결국 터질 거야. 로하스는 결국 3할 칠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5월이 1할 6푼 7리예요. 더 떨어졌어요. 네, 더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올 시즌 타율이 2할 4푼 1리입니다. 강백호도 비슷해요. 강백호도 3, 4월에 2할 5푼 6리였어요. 그러면 다들 이제 강백호는 결국 칠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5월에 1할 6푼 1리. 그래서 지금 올 시즌 타율이 2할 2푼 8리예요. 2할 3푼이 안 되는. 예, 그러니까 더 떨어졌다는 거죠. 이게 이러니까 사실 지금 그러니까 5월 1일부터 안현민 선수가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이거 짧은 경기 수에도 불구하고 홈런 5개에 15타점을 치고 있으면서 최근엔 4번 타자 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3번하고 5번에서 이게 막혀요. 그럼요. 네. 이게 늘 잘해줘야 되는 선수가 간간히 잘하면 네. 그 팀은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딱 그 로하스랑 강백호 자리거든요. 네. 여기는 그냥 3할도 아니고 로하스 선수는 3할 4푼씩 치던 선수가 홈런 한때 40개씩 쳤던 선수가 지금 홈런이야 6개를 치고 있긴 하지만 2할 5푼, 4푼 뭐 이 정도 타율이면 사실 이강철 감독은 1번 로하스, 2번 강백호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했죠. 우리가 네. 언제부터 뛰는 팀이었다고 네. 그래서 네. 우리는 차서 이겨야 된다. 네. 그래서 그 둘을 앞에 딱 두 자리에 딱 박아놨는데 여기서 좀처럼 해결도 못해 출루도 못해 그러면 이제 방법을 달리 해야죠. 안현민이랑 카드가 나온 건 정말 다행이지만 결국 이 두 로하스 강백호가 못해주면 의미가 없어요. 답이 없어요. 네. 이게 근데 반대로 안현민은 무섭더라. 네. 거기는 야. 타구 속도가 네. 오 진짜. 네. 안현민 선수는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랬고 이강철 감독이 정말 쓰고 싶어했던 네. 선수인데 자꾸 아파서 1군에 올렸는데 할만하니까 슬라이딩하다 다치고 뭐 이런 식이어서 안타까워 죽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마침내 이제 기어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게 사실 로하스와 강백호를 1, 2번 치게 한 거는 최신 트렌드예요 야구에. 그렇죠. 강한 그게 리더프. 예, 강한 1, 2번을 이렇게 치게 한 건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지금 실패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실패인데 네. 강하지 않았던 거지. 네, 그러니까 1, 2번이. 그런 거죠. 예.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작년에 하던 만큼만 하면은 강한 테이블 세터인데 완전히 지금 추락을 해버렸잖아요. 최고인지 모르겠지만 최강은 확실한.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근데 또 여기에 또 문제가 허경민하고 김상수가 빠진 거예요. 이러니까 타격도 지금 약한데 수비까지 지금 흔들립니다. 이게 보면. 진짜 수비 왼쪽 내야는 수비 기가 막혔는데 네. 한 번에 쑥 빠지니까 네. 감당이 안 되죠. 그렇죠. 꽤 크네요. 그러니까 그나마 3루는 황재균이 좀 막아주고 네. 있는데 최근에 이제 유격수하고 세칸에 들어가는 선수가 권동진하고 이제 선성호예요. 여기가 좀 약하죠. 근데 이 선수들이 2차 1라운드 아니면 2차 2라운드 선수였습니다. 2020년, 2021년 드래프트에서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곧 이제 5년 넘었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팀에서는 이제 주축이 돼야 될 그런 라운드였잖아요. 근데 이게 그 두각을 못 나타내는 거죠.
그나마 이제 지금 권동진은 올해가 지금 커리어 하이예요. 네.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이거보단 더 잘해야 될 선수였거든요. 네, 대학교 때 모습은. 알겠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무대 스포츠 플러스 인터넷 없이